장승 재판. 청구 야담에 실려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지광은 백성을 잘 다스리는 수령으로 명성이 자자하였습니다. 특히 얽히고 설킨 송사를 해결하는데 귀신 같다는 소문이 났지요. 그런 이지광이 청주 고을 목사였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이 목사가 동엄마루에 한가로이 앉아 있는데 한 종이장수가 와 잃어버린 종이를 찾아달라고 호소하였지요. 잃어버린 종이가 수백 권이나 됩니다요. 물건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어쩌다가 종이장수가 종이를 잃어버렸는가. 종이장수는 땅에 바짝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팔아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을에 장이 선다기에 종이 한 덩이를 지고 저작거리에 나갔지요. 오줌을 누려고 지게를 벗어놓았는데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누군가 제 종이를 몽땅 들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고을 인심이 이리도 사나워서야. 종이장수는 누군가를 원망하듯 양볼이 퉁퉁 부은 얼굴로 대답했어요. 이 목사가 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둑이란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에나 있는 법. 종이를 잘 간수하지 못해 잃어버리고는 누굴 탓하느냐. 썩 물러가거라. 이 목사는 종이장수를 꾸짖어 돌려보낸 뒤 외출 준비를 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타고 아전과 종을 데리고 관청문을 빠져나갔지요. 땅거미가 질 무렵 이 목사는 관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길가에 세워둔 장승을 보고 갑자기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이런 건방진 놈 같으니라고. 감히 고을원님이 지나가는데 뻣뻣하게 서 있단 말이냐. 저놈을 당장 잡아와 내 앞에 무릎을 꿇리어라. 그 시절 길가에서 왕이나 원님 행차와 맞닥뜨리면 백성들은 얼른 길을 비키거나 엎드려야 했지요. 하지만 사람이 아닌 장승을 두고 트집을 잡으니 옆에 있던 아전들이 기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이 사또나리, 저놈은 아니 저것은 사람이 아니고 장승입니다. 어찌 장승을 데려다 무릎을 꿇리라는 분부를 내리십니까? 이 목사는 더욱 화를 내며 듣기 싫다. 장승도 이 고을에 살면 이 고을 백성이 아니더냐. 어찌 제가 사는 고을 원님을 못 알아보고 거드름을 피운단 말이냐. 하고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아전이 사령들을 시켜 길가에 세워둔 장승을 낑낑대며 뽑아가지고 이 목사 앞에 대령하였지요. 이 목사가 태연한 얼굴로 장승을 보며 호령하였습니다. 내 이놈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니 오랏줄로 꽁꽁 묶어 관청으로 끌고 가라. 아전들은 속으로 아무래도 우리 고을 사또가 실성하였나 보다 하고 실실 웃으며 사령들을 시켜 장승을 오랏줄로 꽁꽁 묶어 끌고 갔습니다.
이 목사는 동헌에 도착하자 형방을 불러 명령을 내렸답니다. 저놈을 형틀에 꽁꽁 묶고 매우 쳐라. 멀쩡한 장승을 매우 치라니 형방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그래도 고을원님이 시키는 일이니 따르지 않을 수 없어 장승을 형틀에 묶고 한 대요, 두 대요 하며 매를 치는 신용을 하였지요. 이 목사는 그 꼴을 보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꼴 보기 싫다.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내일 장승 재판을 열 것이다. 밤새 저놈이 도망칠 우려가 있으니 이 고을 사는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밤새도록 장승을 지키도록 하여라. 하고 호통을 쳤답니다. 형방은 장승이 발이 달렸나 도망가게 하고 생각하며 이 목사 앞에서만 예예 건성으로 대답했지요. 통인이며 사령들도 같은 생각에 고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둥 마는 둥 하였고 고을 백성들도 살다 보니 별난 원님도 다 있네 하며 듣는 둥 마는 둥 하였답니다.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는 영리한 통인을 몰래 불러 이리저리 하라고 일러두었고 다음 날 꼭두 새벽부터 이 목사는 몹시 부산을 떨었답니다. 장승 재판을 시작하겠으니 어서 죄인을 대령하렸다. 잠시 뒤 사령이 급히 달려와 형방에게 소군댔습니다. 형방의 낯빛이 온통 흑빛으로 바뀌더니 갑자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이 사또나리, 이 일을 어떡합니까요? 감옥에 갇힌 죄인이 그러니까 장승이 감쪽같이 사라졌답니다. 이 목사는 속으로 옳거니 어젯밤에 내 놈들이 쿨쿨 자고 있었겠다 하며 일부러 버럭 역정을 냈답니다. 뭐라? 내가 밤새도록 장승을 지키라고 했거늘. 죽을 죄를 졌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형방은 코가 땅에 닿도록 빌었답니다. 이 목사는 서슬이 펄해져 서리박 같은 명령을 내렸어요. 감히 원님의 명령을 어기다니 그 죄를 물어 너희 아전들과 사령들은 물론 고을 백성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종이를 한 권씩 사 바치되 바친 사람의 이름을 반드시 종이에 기록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목을 벨 것이야. 이 목사의 명령이 떨어지자 청주 고을은 발칵 뒤집혀졌고 종이를 구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지요. 그리하여 마침내 관청들의 종이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이 목사는 종이 장수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저 산더미 같은 종이 속에서 내 종이를 찾아보아라. 이 고을에 있는 종이란 종이는 다 여기 모여 있을 테니. 한나절쯤 지나자 종이 장수가 드디어 자기 종이를 찾아냈습니다. 종이 장수가 원래 자기 종이에 표시를 해둔 데다가
관청에 바친 종이에는 바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으니 범인 잡기는 식은 죽 먹기였답니다. 이 목사가 범인을 잡고 보니 저작거리에 좀도둑이 저지른 짓이었습니다. 훔친 종이를 제 집에 쌓아두었다가 종이값이 오르면 내다 팔 요량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는 좀도둑을 잡아들여 죄를 엄하게 다스렸고 고을 백성들이 가지고 온 종이는 모두 되돌려 주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는 종이 장수에게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옛말에 이르기를 견물생심이라 하였으니 어찌 훔친 사람의 탓만 하리요. 앞으로 네 물건은 네가 잘 간수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예, 소인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요. 종이장수는 100번이나 절을 하며 고맙다 하고는 얼씨구 하며 관청을 나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고을 백성들이 335 모이면 쑥덕대기를 장승 재판이 모두 현명하신 원님이 깨였구먼 하며 이 목사를 칭송하였다고 합니다. 여형사 다모. 어느 해 온 나라 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드니 나달 한 톨이 못내 아쉬웠지요. 모든 백성들은 곡식으로 술을 빚지 말라. 나라에서 술을 빚지도 마시지도 말라는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직접 술을 빚어 마셨으니 집에서 술 빚는 일을 아예 금지시킨 것이었지요. 금주령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금주령이 잘 지켜지고는 있었으나 관리들이 사방으로 두리번거리며 감시의 눈길을 번뜩였답니다. 금주령을 어긴 사람은 죄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벌금을 내게 하거나 먼 곳으로 귀양을 보내도록 하였지요. 어떤 관리는 몰래 술 빚는 사람을 슬쩍 눈 감아 주다가 매를 맞는 벌을 받았다는 소문이 떠돌았답니다. 관리들은 술 빚는 사람을 단속하느라 혼이 빠질 지경이었어요. 술 빚는 사람을 빨리 잡아들이지 못하였다가 자기에게 화가 미칠까 안절부절을 못하였지요. 함정 단속도 하고 술 빚는 사람을 일러 바치라고 부추기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네 주변을 잘 보란 말일세. 요샌 대놓고 술 빚는 사람들이 있어야지요. 아무리 눈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요. 그런 자를 알려만 주게나. 그럼 내가 벌금에서 10분의 1을 떼어줍세. 사정이 이러니 일러 바치는 사람들이 많아져 관리들은 술 빚는 사람을 귀신같이 속속 잡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시절 한성부에 김씨성을 가진 다모가 있었습니다. 다모란 원래 관청에서 차를 끓이는 등 허드렛 일을 하는 여종이었어요. 내외가 있던 시절이라 여자가 관련된 사건에서 아전이나 포졸의 업무를 돕는 여형사 역할을 맡았던 것이지요. 하루는 한성부의 아정과 포졸들이 남산 아래
집들이 즐비한 거리에 이르렀습니다. 몰래 술 빚는 집이 있다는 밀고를 받고 그 집을 수색하라는 출동 명령이 내려진 것이었지요. 아정과 포졸들이 후미진 골목에 몸을 숨기고 어이 하며 다모를 불렀습니다. 나이든 아전이 다리 주변의 한 집을 집게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저 집은 양반집이니 함부로 들어갈 수 없네. 내가 몰래 들어가 안채를 먼저 수색하게나. 그러다 술단지를 발견하거든 크게 소리치게. 우리가 바로 뒤쫓아 들어감세. 그리고는 아전들은 집 주변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다모는 분부대로 발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안채로 들어갔어요. 사랑방에 들어가니 과연 아랫목에 술이 3대쯤 들어갈 만한 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술 익는 향기가 코를 찌르니 늦가을에 새로 빚은 막걸리가 틀림없었습니다. 다모가 술단지를 들고 막 밖으로 나오는데 그걸 본 주인 할멈이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리고 말았답니다. 할멈은 금세 눈동자에 초점이 없어지더니 입에서 거품을 내뿜었습니다. 팔다리가 마비됐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핏기가 없었지요. 다모는 술단지를 급히 내려놓고 할멈을 끌어안았습니다. 할멈의 입에 따뜻한 물을 조금씩 흘려주고 팔다리를 계속 주물러 주었어요. 조금 뒤 할머니가 깨어났답니다. 다모가 할멈을 점잖게 꾸짖었어요. 나라에서 내린 금주령이 오마거늘 어찌 양반의 신분으로 법을 어긴단 말입니까? 할멈이 모기 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어이, 우리 집 영감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 고질병이 있네. 워낙 술을 좋아해 하루도 술을 거르는 날이 없었지. 그런데 요즘 나라에서 술을 그만이 억지로 술을 끄는 뒤로는 음식을 통 삼키지를 못해. 병이 갈수록 나빠졌어. 할멈은 집이 가난해 가을부터 겨울까지 내내 끼니조차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 쌀 몇 되를 간신히 이웃에서 빌려왔지요. 그 쌀로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영감을 위해 두려움을 무릅쓰고 몰래 술을 빚었던 것입니다. 할멈은 두 손을 모아 간절히 용서를 빌었지요. 이 늙은이가 어쩔 수 없이 나라의 법을 어겼네. 내가 잡혀가면 늙고 병든 영감을 누가 돌보겠는가. 부디 부처님 같은 자비심으로 내 사정 좀 봐주게. 내 죽어서라도 이 은혜는 잊지 않음세. 다모는 할멈의 처지가 딱하였답니다. 할멈이 진심으로 잘못을 내비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찡했지요. 다모는 벌떡 일어났답니다. 부엌에 들어가 술이 든 단지를 기울여 아궁이에 있는 재에다 술을 쏟아부었어요. 그리고는 빈 사발 하나를 들고 살금살금 그 집을 빠져나와 곧장 콩죽 파는 가게로 달려갔답니다. 다모는 콩죽 한 사발을 사 몰래 할멈에게 갖다 주었어요. 끼니조차 잊지 못하셨다니 이 콩죽을 먹고 욕이라도 하세요.
때 갑자기 다모가 뭔가 짚히는 데가 있어 물었답니다. 혹시 몰래 술 빚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아유, 쌀도 내가 직접 찌었고 누룩도 내가 직접 빚었네. 내가 계속 집을 지키고 있었으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 걸세. 그렇다면 누구에게 술을 판 일은 있나요? 에이, 이 늙은이가 앓는 영감을 위해 술을 조금 빚었을 뿐일세. 겨우 작은 단지에 잘랑거릴 양이니 서너 대 이상 되겠는가. 우리 영감 마실 것도 부족한데 누구에게 팔겠어. 그 말은 당치도 않네. 그럼 이 술 맛을 본 사람은 있습니까? 할멈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성묘를 가던 길이라며 시동생이 잠시 들른 적이 있네. 시동생 집도 가난해서 아침을 굶은 눈치더군. 나 역시 간단한 아침죽도 차려낼 형편이 못 되었지. 그렇다고 쫄쫄 굶은 시동생을 빈속으로 그냥 보내기 못해서 내가 술 한 잔을 떠주었네. 그것밖에는 다른 사람에게 마시라고 준 일은 없다네. 시동생은 나이가 얼마나 되나요? 어떻게 생겼나요? 다모는 시동생의 키며 얼굴의 생김새를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할멈은 질문 하나하나에 또박또박 대답해 주었지요. 옳지, 누군지 알 것 같다. 다모는 혼자 중얼거리더니 그 집을 나왔답니다. 집 밖에서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던 아전이 물었어요. 그래, 범인은 있던가? 다모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답니다. 이 집은 몰래 술 빚는 일이 없었습니다. 주인 할멈이 여러 날을 굶은 터라 저를 보고 놀라 기절하셨어요. 괜히 할멈을 을러대다가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어 다시 깨어나길 기다렸다 나오느라 이렇게 늦은 것입니다. 다모가 아정과 포졸들을 쫓아 한성부 관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다모는 웬 젊은 양반이 뒷짐을 지고 내거리에서 얼쩡거리다가 아정과 포졸들이 골목에서 나오는 것을 반기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그 젊은 양반의 생김새가 아까 할멈이 말한 시동생의 모습과 꼭 같았지요. 빈손으로 그냥 보내기 못해 술 한 잔을 떠준 형수를 밀고 해. 돈에 눈이 멀어 단단히 멀었구먼. 다모는 분이 치밀어 올라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랍니다. 다짜고짜 손을 들어 젊은 양반의 뺨을 철썩 때리고 침을 탁 뱉으며 꾸짖었어요. 네가 진정 양반이란 말이냐. 세상에 양반이란 자가 몰래 술을 빚었다고 형수를 밀고 하여 포상금이나 받으려고 한단 말이냐. 다모는 자기가 여종이고 상대방이 엄연한 양반이라는 사실도 잠시 잊었던 것이지요. 이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다모를 에워싸고 구경했어요. 아전이 버럭 화를 내며 다모에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어찌 할멈의 꼬디김에 넘어가 몰래 술 빚는 할멈을 눈 감아주고 도리어 고발한 사람에게 욕하고 침을 뱉는단 말이냐. 게다가 너는 여종이고 저 사람은 양반이니 양반을 모욕한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느냐. 아전이 나서 다모의 머리채를 틀어지고는 주부 앞으로 끌고 가 이 사실을 있는 대로 보고하였답니다.
네가 몰래 술 빚는 할멈을 숨겨주었단 말이냐? 네, 그러하옵니다. 할멈의 사정이 너무나 딱하여서. 주부가 다모에게 그 사실을 따져 모르니 다모는 있는 그대로 아뢰었답니다. 주부는 짐짓 화가 난 채 하며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어요. 네가 나라의 법을 어기고 몰래 술 빚는 범인을 숨겨주었으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다. 여봐라, 매 20대를 쳐라. 다모는 벌로 매 20대를 맞았답니다. 엉덩이에서 피가 줄줄 흘러 옷을 흥건히 적셨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관청 업무 시간이 끝났어요. 주부가 다모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선뜻 돈 10꿰미를 주며 말했어요. 자네가 나라의 법을 어기고 몰래 술 빚는 범인을 숨겨주었네. 그 죄를 용서한다면 나 또한 사사로이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네. 그래서 가혹한 매질을 하였다네. 하지만 자네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군. 그 행동이 훌륭하여 돈 10꿰매를 상으로 주는 것이니 어서 밖에나. 다모는 매를 맞아 걸음조차 내딛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주부의 말과 행동에 감격했답니다. 나라의 법을 어기지도 않고 사람 사는 인정에도 벗어나지 않으려는 주부가 우러러 보였어요. 이윽고 밤이 되었습니다. 다모는 절뚝거리며 가까스로 남산 아래 할멈 집에 다시 갔답니다. 할멈은 피범벅이 된 다모의 옷을 보고 뒤로 나자빠질 지경이었어요. 다모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관청에 소속된 몸인 제가 술 빚는 일을 숨겨주었으니 매를 맞아도 당연하지요. 다모는 할멈에게 상으로 받은 돈 10꿰미를 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멈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 상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상금은 할머니께 드리려고 합니다. 할멈께서 이처럼 가난하게 사시니 이 돈으로 반은 땔감을 사고 나머지 반은 쌀을 팔면 겨우내 굶주린 추위를 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는 몰래 술을 빚지 마세요. 할멈은 자기 처지가 부끄럽기도 하고 다모가 무척 고맙기도 하였지요. 나를 불쌍하게 여긴 자네의 은혜로 벌금형을 면하게 되었네. 그런데 자네는 나 때문에 매까지 맞고 거기다 상금까지 나를 주려고 하니 네, 무슨 낯짝으로 그 상금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할멈은 한사코 사양했답니다. 하지만 다모는 돈 10꿰미를 할멈 앞에 놓아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가버렸답니다. 스무냥 두냥. 옛날 한 신발 장수가 살았습니다. 미토리를 삼아 팔아서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았어요. 하루는 미토리 재료를 쓰는 삼이 뚝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마침 그날이 장날이라 신발 장수는 얼른 엽전 돈양을 챙겨가지고 집을 나섰어요. 신발 장수가 두 발을 늘려 바삐 장터로 가는데 우연히 길섭에 떨어진 망태기가 눈에 띄었답니다. 커다란 망태기를 주워드니 무척이나 묵직하기에 열어보았더니 안에 엽전 한 꿰미가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이쿠, 누가 장에 가려다 돈 든 망탱이를 떨어뜨렸나 보군. 이게 얼마야? 신발 장수가 중얼거리며 엽정 깨미를 꺼내어 낱낱이 세어보니 20냥이나 되었답니다. 에이, 20냥이면 소 한 마리를 사고도 남을 큰 돈인데.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꽤나 속이 타겠구먼. 신발 장수는 큰 돈을 잃어버리고 발을 동동 구르며 찾고 있을 돈임자를 생각하니 마음이 짠했답니다. 내가 꼭 주인을 찾아 돈을 돌려주어야겠다 하고는 다짐했어요. 신발 장수는 망태기 속에 자기 돈 2냥을 함께 넣고는 망탱이 주둥이를 꽁꽁 묶은 다음 어깨에 메고 다시 장터로 가는 발길을 재촉했답니다. 드디어 신발 장수는 장터에 도착했어요. 잘 아는 주막에 망태기를 막혀놓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마다 기웃거리며 돈임자를 찾으러 다녔답니다. 소를 사고 파는 쇠정거리에 이르렀습니다. 소장수들끼리 모여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에이, 이 일을 어쩐단 말인가. 내가 소 2피를 사려고 집에서 거금 40냥을 들고 왔네. 소 2피를 한꺼번에 사려다가 한 피를 먼저 다른 장에서 사고 더 좋은 소가 있을까 싶어 나머지 한 피는 이 장에서 사려고 했는데 말이야. 내가 분명 남은 돈 20냥을 쇠등에 싣고 날이 밝기 전에 다른 장에서 떠났거든. 그런데 여기 와 보니 쇠등에 싣는 돈이 감쪽같이 없어졌지 뭔가. 에이, 그 돈을 어디 가서 찾는단 말인가. 소장수는 한숨을 푹푹 내쉬며 넋두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소장수들이 돈을 잃어버린 소장수를 위로해 주었어요. 우연히 소장수 이야기를 엿들은 신발 장수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속으로 오, 여기서 돈 임자를 찾으니 다행이네 하며 소장수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혹시 돈을 잃어버렸소? 예, 20냥이요. 돈을 어디에다 두었소? 하고 신발 장수가 다시 묻자 소장수가 대답했어요. 지푸로 만든 망태기에 넣어두었소. 신발 장수는 돈임자를 예서 찾았구려 하며 같이 주막으로 가자고 했답니다. 주막에 도착하자 신발 장수는 맡겨둔 망태기를 잡고 거기서 돈 2냥을 따로 꺼낸 뒤 말했어요. 이 돈은 내 돈이라오. 자, 20냥 여기 있소. 그런데 신발 장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장수가 눈을 부라리며 잠깐 하고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신발 장수가 자신의 망터기 속에서 돈 2냥을 꺼내는 걸 보자 순식간에 제 돈을 빼앗기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 돈 욕심이 절로 났던 것이지요. 에이, 무슨 소리요? 그 돈 2냥도 내 돈이요. 신발 장수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허허, 아까 내 분명 돈 20냥을 잃어버렸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와서 웬 딴소리시오? 아까는 돈을 잃고 당황하여 솥값 20냥을 말하고 배값 2냥을 잠깐 잊고 말을 하지 않은 거요. 소장수는 딱 잡아떼며 신발 장수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답니다.
신발 장수는 몹시 못마땅하였습니다. 이 돈은 내가 삶을 사려고 갖고 온 돈이요. 내가 남의 돈을 꿀꺽할 마음이 있었다면 어찌 20냥을 내놓고 달랑 2냥만 욕심낼 리 있겠소. 내가 길에서 주운 돈을 슬쩍 하지 않고 기껏 돈임자를 찾아주었더니 은혜를 갚기는커녕 이게 무슨 행패요. 그러자 소장수가 계속 우겼답니다. 아까 버린 돈이 20냥이라고 한 건 큰 돈만 이야기하고 푼돈은 말하지 않은 것이요. 배값은 푼돌이라 잊었다. 막상 2냥을 보니 생각난 것이요. 큰 돈을 잃고 잠깐 당황하여 말실수를 한 것인데 그렇다고 2냥을 그냥 내버린단 말이요. 드디어 어지간히 너그러운 신발 장수도 부하가 잔뜩 나 꽥 소리를 지르고 말았답니다. 당신 돈 20냥, 내 돈 2냥이 맞소.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는 걸 지나가던 사람이 참견하였어요. 아이고, 우리 고을 원님이 명판관으로 소문났으니 원님에게 호소해 보시구려. 이 말을 들은 두 사람은 즉시 관하로 가 원님에게 사정이 이러저러하니 돈임자를 가려달라고 호소했어요. 잠자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원님이 소장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네가 잃은 돈이 정녕 22냥이냐? 예, 그렇습니다요. 원님은 즉시 판결하였어요. 그런즉 네가 잃은 돈 22냥은 분명 다른 사람이 주워 가진 것이요. 저 신발 장수가 주운 것은 네 돈이 아니니 너는 얼른 밖으로 나가 네 돈을 주운 사람을 찾아라. 원님이 이번에는 신발 장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네가 주운 돈은 정녕 20냥인 뿐이더냐? 예, 그러하옵니다. 원님은 또 즉시 판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주운 돈은 분명 다른 사람의 돈이요. 저 소장수의 돈은 아니니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너 또한 얼른 밖으로 나가 20냥을 잃어버린 사람을 널리 찾아라. 원님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니 두 사람은 동원에서 물러나와 저작거리로 다시 나왔답니다. 소장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축 늘어져 앉아 있었어요. 신발 장수가 소장수를 꾸짖었답니다. 원님의 판결이 정말 똑 부러지는구려. 내 당신의 행동을 보면 20냥을 영영 돌려주고 싶지 않소만 돈 임자가 분명하니 예쏘 여기 20냥이요. 신발 장수는 소장수에게 앞으로 다시는 지나친 욕심을 내지 말라고 당부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신발 장수의 너그러운 마음씨를 칭찬하였어요. 그리고 한결같이 입을 모아 말했답니다. 과연 우리 고을 원님이 명판관일세.